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지난번에 이어서 분계 연습 84번부터 할 차례이네요. 자, 여러분 교재 419쪽, 419쪽에 4번부터 또 우리 회계 처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번은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되어 있던 외환은행의 정기적금이 금일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500과 이자 100을 100만 원 중 원천징수세액 14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대체하였다. 다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법인이 예금 이자에 대해 원천 징수를 당하면 그 계정은 선납 세금으로 자산 처리한다. 아, 자산 처리한다. 예. 네. 자, 여기 84번 문제에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죠. 예, 그 자산 계정이 바로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 우리가 지금 법인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법인이 은행에 외환은행에 정기적금 장기금융 상품이니까 뭐 1년이 넘는 뭐 2년짜리였는지 3년짜리였는지 이게 만기가 되어 가지고 예, 원금하고 이자를 오늘 보통예금으로 대체시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14만 원을 세금으로 공제했다 이겁니다. 어디가? 외환은행이. 그럼 우리 회사는 그 14만 원을 선납세금으로 자산 잡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계좌에 586만 원? 586만 원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차변의 선납세금 당좌자산 여기 원천징수 당한 금액이죠. 14만 원. 그러면은 600만 원이죠. 더하면 이렇게 되고 대변도 두 개의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대변은 정기 적금이라는 계정 과목 가로 열고 거래처는 외환은행 코드가 되겠고요. 500만 원 자산 감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죠. 이자가 100만 원이죠. 이자 수익 100만 원이 대변에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법인이 예금 이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한다. 네.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8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번은 당사는 전월 주식회사 제일상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 500만 원과 일시적으로 대여했다면 단기 대여금이라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543만 원을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단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네, 84번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에 543만 원 자산 증가했고요. 또 차변에 선납 세금이 이 원천징수 7만 원이 차감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선납 세금이 7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 거래처는 제일 상사 500만 원 이렇게 자산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50만 원은 이자 수익이었어요. 이자 수익 50만 원이 대변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550, 대변 550만 원이죠. 네, 84, 85번은 같은 내용의 회계 처리입니다. 다음은 8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보통예금에 대한 3개월분 이자 10만 원 가로 열고 전기의 미수 수익으로 계상해 두었던 금액 8만 1,000원 포함 10만 원 중에 원천징수세액 14,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다. 네. 원천징수 자산은 요 선납세금이고요. 자, 여기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전기의 미수 수익으로 계상한 수익이 있었으니까 미수 수익을 전기의 자산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대변의 미수 수익이 가야 되겠습니다. 자산 감소. 예, 자산 감소. 그러니까 10만 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10만 원의 이자를 언제 26년도에 받았는데 25년도 결산 때 25년도 결산 때 26년에 받을 거니까 25년에 경과된 이자를 미수 수익으로 해서 25년도에 이자 수익으로 이미 반영을 한 거예요. 8만 1,000원은. 이건 8만 1,000원은 25년도 이자 수익에 반영했기 때문에 26년도 이자 수익은 19,000원만 반영을 해야 돼요. 19,000원만. 그러니까 대변에 미수 수익 8만 1,000원 정리하고 또 대변에 이자 수익이 단기 거는 19,000원만 인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할 때 경과된 이자에 대해서 수익을 예상하잖아요. 그 수익을 예상한 게 미수 수익이고 그게 8만 1,000원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분계를 하면 차변에 보통 예금 한국은행에 14,000원 뺀 86,000원이 이자로 입금된 거예요. 그런데 14,000원은 원천징수 당한 거니까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납세금은 나중에 결산 때 법인세로 다 대체를 할 겁니다. 법인세 비용으로. 그리고 이제 대변이 아까 미수수익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미수수익 자산 잡았던 거 이제 8만 1,000원 자산 감소가 되고 그리고 단기에 이자 수익으로 반영해야 될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10만 원 중에서 8만 1,000원은 전기의 이자 수익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26년도 단기 이자 수익으로 반영해야 될 금액은
10만 원에서 8만 천 원을 빼니까 19,000원이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전기 결산 때 미수 수익으로 수익을 예상했던 것을 차기에 이렇게 이자를 받을 때 정리하는 문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87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최민철로부터 시가가 1억 원인 건물을 증여받았다. 우리 회사가 증여받았습니다. 당일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취득세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그러면 시가 1억 원과 취득세 납부한 500원을 더해서 건물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자, 차변에 건물은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자, 대변에 이걸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증여받았죠. 이것을 우리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계정이 있습니다. 1억 원이 되고요. 증여받은 건 1억 원을 증여받았죠. 그리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출한 거예요. 대변에 현금이 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산 수중 이익,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이었죠. 88번 보겠습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인 이재민으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기증받았습니다. 본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되었고 이재민이 실제 취득한 토지의 금액은 2억 원이었으며 수중일 현재 공정가치는 3억 원입니다. 자, 똑같은 경우에요. 아까는 건물이었고 지금은 토지입니다. 자, 토지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취득세 1,500만 원 납부한 거 이게 토지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는 3억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315, 000, 000. 자, 대변에 자산 수중 이익, 영업의 수익이 3억 원이고 3억 원이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취득세 납부했죠. 대변에 현금 자산이 1,500만 원 감소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차변의 토지 자산 증가가 3억 1,500만 원, 대변의 수익 발생이 3억 원, 자산 감소가 1,500만 원. 자산 수중 이익에 대한 문제가 두 개가 나왔네요. 다음 8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상일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300만 원 중에서 50%는 우리은행 당좌 계좌에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는 면제받았다. 면제받은 경우에 영업의 수익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부채가 감소돼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외상매입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죠. 상일 300만 원이 부채 감소됐습니다. 갚았으니까. 자, 대변에 우리가 송금한 것은 당좌 예금에서 송금했어요. 당좌 예금 가로 열고 우리은행 여기서 50%만 송금했다는 거니까 150만 원을 송금한 거예요. 나머지는 면제받았어요. 이것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채무 면제 수익 150만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 수중이익도 영업의 수익, 채무 면제 수익도 영업의 수익. 자, 9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길동상사의 주식에 대해 150만 원의 중간 배당이 결정되어 한국은행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되었다. 원천세는 고려하지 말 것. 네. 차변에 그럼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보통 예금 한국은행 150만 원 증가할 거예요. 자, 대변에 이게 이제 이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90번 같은 문제는 좀 애매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150만 원의 배당이 결정되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거 지금 그 입금된 날이 지금 7월 가령 23일이다라고 한다면 배당을 결정한 것을 만약에 6월 23일 날 결정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까요? 그러면 이 배당금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시점은 요 6월 23일 날 수익을 인식해 줘야 돼요. 자, 배당금 수익의 수익 인식 시점은 언제냐? 배당을 결의한 날입니다. 예. 그것을 먼저 얘기해 줘야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결정된 날 수익을 인식했다. 아, 수익을 인식했다. 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받은 날이니까 여기가 미수금이 돼요.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걸로. 중간 배당이 결정될 때 수익으로 인식했다면 예, 미수금은 배당을 하겠다는 그 주식의 종목이 길동상사니까 길동상사에 대한 미수금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배당이 결정된 날 수익 인식을 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 전표 입력된 걸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자 수익 인식을 안 했다면 응? 안 했다면 그래서 또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수익 인식을 안 했다면 분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차변의 보통 예금은 그대로 대변에 이날 배당금 수익을 인식해 줘야 돼요. 영업의 수익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예. 한 달 전에 배당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날 금 수익을 인식했다면은 돈을 받는 날은 수익을 또 인식하지 않아요. 돈을 받는 날은 미수금을 받은 걸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6월 23일 날 배당이 결의됐을 때 분계를 만약에 했다면은 차변이 미수금이고 대변이 배당금 수익이었겠죠. 그때는 예, 요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91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 보통주 1000주 액면 금액은 주당 5,000원, 장부 금액은 한 주당 10,000원에 샀어요. 보유한 유가증권이니까 투자 목적으로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산 유가증권은 뭐 액면 금액은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고 회계 처리는 다 장부 금액 가지고 합니다. 자, 이런 유가증권에 대하여 현금 배당액과 주식 배당액을 아래와 같이 당일 수령했다. 이것도 문제가 참 애매합니다. 예. 당일 수령했는데 그러면 배당을 결의한 날 수익으로 인식했냐 이거예요. 했냐. 예. 배당금 수익으로 다 인식했냐. 물론 이제 주식 배당은 배당금 수익이 아니에요. 주식 배당은 분개를 할 것이 없어요. 예. 받은 회사는 주식 배당을 받았다. 이거는 받은 회사는 분개가 없습니다. 예. 분개가 없으니까 뭐 수익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가 없지만 현금 배당은 한 주당 800원씩 받기로 결정했다. 그때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했다면 오늘은 배당금 수익이 아니라 미수금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 일단 자료를 볼까요? 수령액이 현금 80만 원 받았네요. 현금으로. 그러면 차별의 현금이에요. 주식 배당은 분개 없어요. 네. 그냥 100주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식 장부에 수량만 이 종목에 대해서 수량만 100을 더해 주는 거예요. 금액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취득한 게 아니라 배당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분개가 없다. 요건 분개가 없고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현금 배당이 이제 아까 90번과 지금 똑같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차변의 현금이 이 80만 원 증가했는데요. 만약에 결의된 날 배당금 수익을 인식했다면 이날은 미수금을 회수한 걸로 해요. 미수금 어느 회사? 여기 회사 이름이 나와나요? 예, 회사 이름이 아예 없어요. 150만 원. 아니 80만 원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는 결의한 날 회계 처리를 안 했어요. 회계 처리를 안 했다면은 돈 받는 날 그냥 수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돈 받는 날, 배당금 받는 날 대변에 배당금 수익 80만 원 이렇게 한다. 원칙은 결의한 날 수익을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인데 여기서 요 문제에서 자료를 준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결의한 날 수익 인식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의한 날 수익 인식을 했으면 여기 덧붙였을 거예요. 예. 배당이 결의한 날 수익으로 인식했다. 인식한 바가 있다. 이렇게 자료를 더 덧붙였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 아마 정답에는 요 밑에 있는 요 돈 받는 날, 배당금을 받는 날 수익으로 인식하는 이걸로 아마 답지는 만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2번. 본사 건물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전기료 중에 과온합한 금액이 20만 원이 당사 한국은행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어 오류를 수정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네, 이건 이제 회계 오류 수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그 회계 오류 수정에 그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의 경우에는 수정을 하잖아요. 예, 수정을 하는데 중대한 오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면 돼요.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 중대하지 않으면. 예. 근데 중대한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 거의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단기로 2월 되는 2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야 돼요. 예. 우리 전기 오류, 오류 수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회계의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주제로 어느 날 우리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중대한 것이 아니니까 과혼합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수익 잡으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한국은행 자산이 20만 원 증가하고요. 대변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줘. 중대하지 않다. 그러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아니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다. 다음은 9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처인 주식회사 여유통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던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만 원 중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만 원을 차감한 전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상환했다. 자, 우리가 원천징수하면 뭐예요? 이건 애수금이죠. 법인이 원천징수한 것은 애수금. 세금을 공제하고 송금을 해주었다. 일시적으로 차입했다. 이 말은 단기다 이거예요. 단기 차입금이다. 단기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 요소. 그래서 차변의 단기 차입금. 여유통상 3천만 원. 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차변의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여유. 금액은 3천만 원. 부채 감소하고. 또 차변이 하나 더 있죠. 200만 원이 이에 대한 이자란 말이에요. 비용 발생이 차변이니까 이자 비용 차변이죠. 200만 원. 요게 차변 요소고. 대변. 원천징수가 예수금이죠. 우리가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50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송금했다.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거래처는 한국은행. 자, 3,2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세금 공제하고 송금했으니까 3,150만 원을 송금한 거죠. 3,150만 원. 네,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분계 여러분이 다 가능하시죠? 이런. 다음 94번. 회사는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이 미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즉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그러면 전기 거는 그대로 그냥 두고 이것을 단기에 비용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단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면은 퇴직급여로 잡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기에 빠진 거를 충당금을 설정했으니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잡아요. 퇴직급여로 잡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1,0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대한 오류라고 했다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시키는데 차별에 전기요금 수령 손실이 아니고요. 전기 거에 손익계산서 다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에 이걸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했으면 당기순이익, 전기의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전기에서 이월된 2월 이익잉여금에서 1,000만 원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게 이것이 중대한 오류다라고 했다면 차변에 오는 것은 전기오류 수령 손실이 아니라 전기에서 넘어온 2월 이익잉여금 계정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이 그때는 2월 이익잉여금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대로. 예, 중대한 오류라고 한다면 전기 거를 고쳤다고 가정을 하고 단기에 이렇게 그렇게 아까처럼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중대한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 처리한 거예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회계 중에 있을 수 있는 일반 분계 연습을 했고요. 이제 95번부터는 결산 수동 분계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예,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결산 수동 분계는 사실 TAT 2급에 뭐 더 추가된 내용은 없어요. 없어 보입니다. FAT 1급에서 충분히 다 연습이 된 내용들이거든요. 자, 95번. 영업부에서 홍보차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구입하여 광고 선전비로 계상했으나 기말 현재 미사용된 금액 130만 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자, 광고 선전비로 다 비용 처리했어요. 이 볼펜을 살 때. 예, 그런데 재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결산 때 이걸 자산으로 잡기로 했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그 소모품 적립분계 기억나시죠? 전부 구입할 때 소모품비로 처리했다. 그런데 미사용액을 정리하겠다. 자산으로. 그때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비였잖아요. 이번에는 볼펜을 사가지고 소모품비로 처리한 게 아니라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사용액을 자산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 대변이 소모품비 대신에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12월 31일 수동분계로 차변에 소모품 자산 증가 130만 대변에 광고 선전비 130만 원 비용 취소. 비용을 취소시켜 가지고 자산으로 대체하는. 다음은 96번.
자, 96번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 갔던 영업사원 박상준에 대한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 후 반납액이 결산일 현재 각각 가지급금 계정 잔액 30만 원과 가수금 계정 잔액 7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게 뭔 말이죠? 자, 3일간 부산으로 출장을 갔는데 갈 때 가지급금 30만 원 지급한 거예요. 근데 반납을 했는데 7만 5천 원을 반납했네. 근데 이걸 우리가 가수금으로 잡아놨네요. 그러니까 박상준 영업사원이 25일 날 갈 때 30만 원 받아갔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급금이라는 자산 잡았고, 회사는. 그리고 27일 날 출장 끝나고 회사 통장으로 7만 5천 원을 송금했다 이 말이에요. 반납액. 그래서 아직 그걸 정리를 안 했네요. 가수금으로 일단 잡았네요. 예. 결산일에 정산분계를 하며 출장비는 전액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기로 한다. 네. 자, 가수금도 정리해야 되고, 가수금 부채니까 차변에 정리해야죠. 가지급금도 정리해야 되고, 가지급금은 자산이니까 대변에 정리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지출한 거는 여비교통비로 잡아야 되겠네요. 여비교통비. 비용 잡는 건 비용 발생 차변이죠. 네. 차변의 가수금 여비교통비. 대변의 가지급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우선 가수금은 정리해 줘야 돼요. 가수금이 7만 5천 원. 차변에 정리합니다.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 정리해야 돼요. 가지급금 거래처는 박상준 가지급금 30만 원 정리합니다. 자, 30만 원을 가지고 가서 7만 5천 원을 반납했으니까 나머지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비교통비 22만 5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 12월 3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 이 말. 네, 이게 날짜를 다 열거를 안 해서 여러분이 이게 왜 가수금이 이 결산 때 있느냐 했는데 이게 결산 때 가수금이 있는 게 안 있는 게 아니라 결산 전에 27일 날쯤에 회사는 가수금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직 여비교통비 정리가 안 돼서 이제 박상준 사원이 이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한 저 연말쯤에 그 출장비 내역을 정산을 해서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결산 때 이렇게 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97번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네, 수동결산 문제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문제들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97번.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 4만 원 중에서 3만 2천 원은 시내교통비 누락으로 밝혀졌어요. 잔액은 업무상 사용했으나 그 내역을 알 수 없게 됐다. 알 수 없으면 잡손실. 네, 그래서 이것은 차변에 여비 교통비로 확인된 건 3만 2천 원. 나머지는 확인이 안 돼서 잡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8천 원을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거 대변에 현금 과부족 4만 원을 정리하면 됩니다. 현금 과부족 정리 문제였고요. 자, 98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8번은 회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 원을 5월 1일에 차입했습니다. 5년간 균등으로 분할 상환하고자 합니다. 26년 결산일에 해당 금액에 대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세요. 네. 25년 5월 1일에 차입해가지고 27년부터 5년간 균등 상환하니까 1억 원을 27년에 갚아야죠. 5억 원을 27년도부터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27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 차입금 중에서 1억 원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를 시켜놔야 돼요. 26년 결산 때. 예. 27년에 갚아야 될 거를. 그래서 수동분계로 12월 31일 날 차변에 장기 차입금 감소. 신한은행 거 1억 원만. 1억 원만 감소시키고 대변에 1억 원은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는 똑같이 신한은행으로 1억 원. 이렇게 26년 결산 때에는 27년도에 갚아야 될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했죠. 네, 오늘 우리 98번까지 분계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421쪽 접어두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